오늘 조금 광고가 길어서 더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호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양시장이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낙폭을 축소해가는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그래서 시간을 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또 장전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야.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주가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증시 포인트는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와 테슬라의 홍실적.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저는 좀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고 뭐 이런 좀 시장에 주식 시장에는 좀 좋지 못한 악재들도 있어서 나만 이렇게 그냥 맨날 서운해하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 왜냐면 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호황기라고 했던 2018년 3분기 기록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찔끔찔끔 하다가 또 떨어지고 나 이런 거는 좀 서운해요. 누구한테 서운하다고 해야 되지? 누구한테 해야 되지? 지금 누구한테 양타를 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 얘기 고민 선혜 씨 지금 계속 말 돌리시는 것 같네요. 네. 아니 위로해줄 수가 없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 함께 고민은 좀 그래도 뭐 힘내보겠죠. 10시 지나서. 네.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주식시장은 가끔 이렇게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오늘은 퇴직연금 시간으로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전 두 분이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스튜디오가 화사해진 느낌이고 뭔가 좀 영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의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이제 날씨가 조금 쓸쓸해지면서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연말정산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스타가 되고 싶다. 우리 홍스타 김찬홍 차장님 나오셨고요. 절세미연 강미연 어드바이저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화사하네요. 네. 홍스타. 반짝반짝 우리 홍스타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고 아이돌 같아요. 화면이.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의 노후를 온천처럼 뜨뜻하게 대표해드릴 홍스타 김찬홍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준비해오신 키워드가 온천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온천 너무 춥더라고요. 네. 자 우리 절세미연 우리 미연 어드바이저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컨설팅의 절세미연 강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또 쿨하고 핫하고 이런 느낌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분과 함께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뭐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면 뭐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게 상품 가입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부터 또 바뀌는 것들도 있고 신경 써야 될 것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궁금증은 실시간으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읽어보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도 남겨주시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시작하면서 영상 하단에 설문 링크 통해서 참가해 주시면 됩니다. 방법 1번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저는 이메일이 쉬워요.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 2번에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은 주식 종목 상담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데 이거 사도 될까요? 뭐가 고민이에요? 이런 거 자유롭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고 작은 선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처럼 또 연금에 대한 상담도 있고 뭐 가끔은 채권에 대한 상담, 부동산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도 좋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요. 뭐 다양한 고민들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죠? 네, 오늘은 지금 두 개가 저희에게 도착을 해 있네요. 연금 난민님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연금 난민. 오늘의 고민, IRP 연금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실물 이전 필요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정년퇴직하고요. 현재 잠시 쉬고 있는
60세 남성입니다.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려고 퇴직금을 모아두었던 이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하나 있는데요. 현재는 올해부터 생활자금이 조금 필요해져서 그 IRP를 연금 개시했습니다. 연금으로 매월 받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경우에 3프로에서 알려주신 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IRP 수수료가 꽤 높게 지불되고 있어서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IRP 무료 수수료라는 금융기관의 실물 이전으로 이동이 가능할까요? 라고 정말 지금 너무 궁금하신 정말. 내용인 네, 것 같아요. 네. 현실에서 진짜 필요한 내용이고요. 다른 분들도 좀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금 난민님의 고민이었습니다. 네. 강미연 어드바이저님에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두 분 나오시니까 네. 와 아이돌이다 많은 분들 네 반겨주고 계시고 특히 우리 미연 어드바이저님은 옷도 오늘 상당히 멋지다고. 저는 죄송한데 혹시 오늘 끝나고 시상식 하시나요? 아니요, 퇴직연금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의 시선을 많은 한번 노력을 끌어보겠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절세미연님, 그래서 연금 난민님의 사연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는데 이 고민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이제 저번 시간에 혹시 그 실물 이전, 퇴직연금 실물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뒷부분에도 제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게 일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금융회사가 실물 이전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원래 10월 중순이라고 저희가 맞아요.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얼마나 지연이 된 건가요? 지금 사실 보름이 지연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10월 31일자로 모든 금융기관이 이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일괄적으로 그날 딱 오픈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사실 제가 지금 고객님들 만나거나 법인 대상을 만났을 때에도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우선은 연금으로 받고 계시는 경우에 일부분을 출금하시는 경우에도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계속 운용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운용을 했을 때 그 상품을 그대로 저희 이제 금융회사를 옮길 수가 있는 실물 이전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의 이 사연에서는 아무래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물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네. 아예 사연을 더 짚어보고 사연을 더 짚어볼까요?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좀 오늘 사연이 가도록 두 할까요? 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허앵커 너 말고 호앵커의 어떤 그 낭낭한 목소리로 저요? 읽어주는 사연을 듣고 누가?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다다님께서.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다다님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제가 두 번째 사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 세금 돌려줘 닉네임이에요. 야. 내 세금 돌려줘님. 내 세금 돌려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고민이냐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세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반대로 토해냈던 아이고, 직장인 어떡해. 40대 여성입니다. 연금에 관심은 없었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방송으로 알게 됐는데 혹시 세액공제를 더 받아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에요. 아니 근데 연말정산 이제 시즌 서서히 와요. 대비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앞에서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해내는 해가 있고 그러니까요. 받는 해가 있고. 맞아요. 근데 괜히 이게 받으면은 약간 꽁돈 생긴 것 같고 토해내면 너무 나만 억울한 느낌이야. 이게 뭐 세세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그게 뭐 공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데도 맞아요. 이게 받으면 뭔가 맞아요. 기분 좋고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홍스타님. 네, 이 맞습니다. 사연 어떻습니까? 연말정산 이제 네. 정말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10월, 11월 우리 앵커님들을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연말정산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종소세, 네, 개인 준비도 사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계시나요? 네. 내년 5월. 맞습니다. 네. 사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13월에 월급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반대로 말하면 13월에 지옥이다. 라고 저희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가장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10월 말, 11월, 12월 새 두 달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혜택을 가지고 올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한다는 게 그렇다고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정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비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개인연금인데요. 연금 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13.2%, 16.5%로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정말 간략하게 정말 우리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주는 예금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예금. 당연히 우리가 13.2%짜리 예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데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13.2%는 118만 8천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16.5%를 받으시는 분들은 148만 원 정도. 연말정산으로 우리가 13월에 월급으로 140만 원 정도 돌려받게 되면 너무 땡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 앞에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어디 떠나지 마시고 우리 꼭 시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송한데 홍스타님은 끝나고 어디 뭐 저기 데뷔 무대가 있으실까요? 아 맞습니다. 아 그래요? 맞대 또. 맞대 또? 이걸 다 받아주시네. 또. 같이 가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저도 메인 보컬 저는 이제 뒤에 댄서로. 그러니까요. 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멋지게 와주셔서 멋있다, 진짜. 네, 저희가 좀 이렇게 건네봤고요. 말을 중간 광고 일단 좀 이르게 들어볼까요? 왜냐면 중간 광고를 먼저 하고 뒤에 살펴볼 내용이 많으니까 광고 일단 듣고 뒤에 한꺼번에 싹 다 저희가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광고 보고 올게요.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이 종목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내 계좌 이대로 괜찮을까? 더 좋은 투자 전략은 없을까? 이제 속 시원하게 상담받으세요. 매일 아침 10시 국내 해외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자의 고통 나누면 절반이 되고 투자의 지혜 함께하면 2배가 됩니다. 좋은 사연을 접수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메버릭 님도 안 가고 들으신다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어디 가지 마시고 들어주시고요. 네. 그 가운데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벌써 네. 포스트로님께서 질문이요 했는데 약간 그 교실에서 질문 있어요 하신 분처럼 지금 느낌표를 엄청 네. 보내주셨거든요. 소개해드려야죠. 회사에서 퇴직연금 DC를 딱 한 군데 은행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건의해도 증권사 추가를 안 해주네요. 이거는 어떻게 법적으로라도 안 될까요? 그러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약간 화도 나신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철쌤 의원님 얘기했는데. 이런 네. 질문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 좀 귀찮으니까 네. 잘 안 받아주실 것 같긴 한데 네, 어떨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그래요? 법인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 네,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자율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은행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요즘 추세는 은행 플러스 이제 증권사도 확대해서 사업자를 많이 추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사실 은행보다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고 또 상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증권사 도입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만간 가셔서 저기 네. 임원대상 PT 한번 네. 준비하셨으면 법인 알려주십시오. 예, 어디 다니시는지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포스트로님이 아이고 속상하네요 이러셨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함께 해결책 찾아봤으면 좋겠고 진짜 그러니까요. 출장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저 네. 어디든 갑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오늘 네. 두 분이 준비한 퇴직연금의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두 분 나오셨을 때 퇴직연금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퇴직연금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를 얘기를 해주셨다면 오늘의 이슈가 따끈따끈한 게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네. 걸 준비해 주셨을까요? 홍스타님 먼저. 홍스타님부터. 네. 오늘 저희 이제 NH투자증권 연금 남매라고 불리고 연금 있는데요. 남매. 그 연금 네. 남매가 네. 준비한 이슈는 바로 요즘 TV나 라디오 그리고 정말 엄청 많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물 이전과 실물이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11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저희는 이제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퇴직연금의 이제 월말해죠. 그래서 13월의 월급 여러분들의 연말 정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다른 얘기인데 네. 진짜로 이
연말로 다가갈수록 바빠지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출연도 약간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한참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제 바빠지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 쏟아내시고 이제 좀 한참 있다 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오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물 이전 얘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도 이게 좀 미뤄졌다 이런 얘기도 짚어주셨고요. 그때 놓치셨던 분들 위해서 실물 이전이 뭔지 이 개념이 뭔지 우리가 왜 짚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고 갈까요? 네. 지금까지 이제 타 금융기관 다른 연금사로 우리가 퇴직연금을 이전하고 싶을 때는 기존의 퇴직연금 계좌가 방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금이나 펀드, ETF 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연금사로 옮길 때에는 가지고 있는 우리 잔고를 다 매도를 하고 가는 방식밖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부분은 수익이 나서 수익을 실현하고 가는 부분은 충분히 괜찮겠지만 예금이라든지 펀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난 부분 우리가 끊고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약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1년, 2년을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자를 다 받지 못하고 이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실물 이전이 도입이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연금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자산의 특성상 저도 그렇고 저희 연금사 직원 그리고 우리 아마 앵커님도 똑같으실 겁니다. 연금 가지고는 계시죠? 관리하시나요? 관리는 관리 힘드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 어플을 들어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내 주식 잔고 그리고 뭐 예금 가지고 있으면 언제 만기됐는지 확인하고 퇴직연금 우리가 감히 말씀드리면 사이버머니지 않습니까? 퇴직하기 전까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사이버머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대부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연금 난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의 난민처럼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번 실물 이전을 통해서 믿음직한 연금사로 연금 이민 한번 오시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이제 15일 연장돼서 31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0월 중순 일정에서 31일로 지연이 된 건데 일정 지연 외에는 조금 뭐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해요. 실물 이전이 되는 상품, 불가능한 상품은 나눠져 있나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기간이 연장이 되긴 했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상품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고요. 우선은 화면을 보시면 실물 이전이 되는 상품이 있고 불가능한 상품이 있는데요.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예금 그리고 파생 결합 사채 보통 이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앱이 채권, 펀드가 가능하고요.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이율 보증형 상품은 신탁 제공형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제외 상품으로는 디폴트 옵션 그리고 리츠, 파생결합증권, 사모펀드 등이 있고요. 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해서 현금화해야지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DC 잔고, 뭐 IRP 잔고 이런 걸 금융회사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옮길 수 있는 건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퇴직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회사에서 넣어주는 DC 그리고 개인이 퇴직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입을 하는 IRP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프로세스는 약간 다릅니다. 거의 형제라고 불릴 수 있는 퇴직연금이라고 불리지만 약간 다르기 때문에 먼저 DC 계좌의 실물 이전 프로세스를 먼저 안내드리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인사팀이 될 수도 있고 인사총무, 노무, 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DC 이전 신청이 가능한데 이 절차는 아무래도 회사가 끼어있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물 이전 사전 조회 서비스라는 것을 저희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실물 이전 신청 직전에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하지 않게 되면 저희 회사는 그리고 다른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 회사에서도 이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가시냐라고 당연히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물 이전 사전 조회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인사팀의 이전 신청, DC 계좌, 그리고 사전 조회 서비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DC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옮기고 싶으신 분은 인사팀, 결국 급여 담당자에게 신청하고 그 내가 이전하고 싶은 금융회사 담당자를 통해서 개인 DC 계좌를 개설하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게 중간에 좀 궁금한 게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물 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DB형은 DB형으로,
DC는 DC. 아, 네네네. 그래요. 그러면은 DC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IRP는? 우리 IRP는 또 우리 절세미연님께서 방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중요한 거를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실물 이전 이벤트는 동일한 제도 간에서만 실물 이전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DC에서 IRP라는 다른 제도 간의 실물 이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아, 도입 예정이에요? 네, 도입 예정입니다. 네, 잘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DC랑 다르게 IRP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IRP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소속으로 법인의 소속으로 재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IRP이기 때문에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금융기관, 내가 옮기고 싶은 금융기관에 모바일로 IRP라는 거를 계좌 개설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저희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는 타사 IRP 가족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뉴를 통해서 버튼을 누르면 가입자의 실물 이전 동의 절차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원래 운용하고 있던 금융회사에 그 가입되어 있는 곳에서 아마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동한 게 맞는지 의사를 확인 후에 그 다음에 실물 이전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여주시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 뭐 우리 NH투자증권 말고도 난립니다. 제가 보니까 마케팅이 각 은행사, 뭐 증권사 난리거든요. 지금 실물 이전 자체가 너무 핫한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NH투자증권은 뭐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조금 해주셔야죠.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회사의 장점 두 가지는 첫 번째로 당연히 수수료입니다. 내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우, 아깝죠. 맞습니다. 저희 IRP의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옮겨 관리하신다면 비대면 어플 이름 중에 너무 예쁜 이름이 있습니다. 나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나무라는 어플을 통해서 IRP를 개설하실 경우에는 IRP에서 내셔야 되는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를 0원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ETF가 있습니다. ETF.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연금 안에서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 ETF를 매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 보험권의 경우에는 ETF 매매가 좀 불편합니다. 하루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ETF 우리의 단타가 너무 치고 싶지 않습니까? 단기 매매를 하고 사시고 싶으신 분도 수수료 없이 ETF 매매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수료 0원이라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을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라인업은 저희가 화면으로 그래요?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상품, 다양한 상품에 이제 투자하려는 수요. 네, 상품을 또 저희가 또 우리 절세미연님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연금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지금 이렇게 댓글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식 이동도 되는 거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선 관심 가져셔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 안에서는 원래 주식 매매는 원래 안 되시고요. 이제 대신에 펀드가 상장되어 있는 ETF를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IRP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크게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예금 그리고 EAB 이렇게 원금 보장형 상품이 있고요. 또는 실적 배당형 상품인 펀드나 채권, ETF 등등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펀드나 ETF, TDF, 정기예금 등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투자하고 계시는 펀드나 ETF와 다르게 TDF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매력적이고 연금이라는 그 메커니즘에 정말 굉장히 잘 맞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앵커님들 혹시 내가 이제 젊은 층의 나이대와 좀 더 나이가 있으신 그 연령대가 올라갔을 때 비교했을 때 어떤 시기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정해져 있는 답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젊었을 때가 네, 맞아요. 내가 조금 실패를 해도 일로서 만회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제가 20대 초반 때 굉장히 공격적인 남자였어요. 대시를 이렇게 그쪽으로요. 오르지 못할 나무도 항상 쳐다보고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두 분 제 눈을 안 맞죠? 눈을 피하게 지금 눈을 피하고 있는데 돌아가죠. 이 부분 홍사님이 좀 하나. 네, 맞습니다. 맞아요? 대답이 맞았어요. 근데 젊을 때 공격적. 맞습니다.
연령대가 어릴 때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돈을 버는 나이보다 벌 나이가 많은 게 아, 미래의 나에게. 맞습니다. 우리 앵커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많이 벌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손실을 많이 보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연령대가 올라가신,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을 봤을 때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자금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맞춰서 우리가 운용하는 게 가장 포인트인데요. 주식 계좌는 제가 계속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금 관리하기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을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 때는 TDF라는 펀드가 있는데 이 TDF 펀드는 숫자가 있습니다. 뭐 2030, 2050 다양한 숫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 20대 치아를 뭐 80세까지 관리하는데 이런 치약이 아니고요. 우리가 은퇴할 수 있는 은퇴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30, 2030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식 비중을 낮춰서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2050은 저같이 저는 2070년까지 일하고 싶지만 아직 없어서 2050년. 네, 2050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주식 비중을 조금 높여서 자동적으로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주식 비중은 자연스럽게 계속 내려가겠죠. 그리고 우리 ETF 장단점이 정말 명확한 상품이죠. 그렇죠. 고르기에 따라서 누군가는 정말 대박, 잘못 고르면 쪽박을 찰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품이지만 단기간의 이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래도 주식과는 다르게 그나마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안정성이 있는 게 TDF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나 섹터보다는 지수형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미국의 다우 고배당이나 S&P 500, 뭐 나스닥, 중국이나 이런 지수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들이 장기 투자를 좀 추천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를 보면 계속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우리 허재모 앵커님처럼 야수의 심장, 정말 우리 킹콩 같이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수 투자 너무 재미없다, 꾸준하게 오르는 거 다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섹터입니다. 저희는 또 이런 섹터의 전문가이신 절세 미연님께서 살짝 토스를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연대리님께서 또 섹터에 대한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많이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는 다음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죠. 중요하죠. 네, 가장 지금 단기적인 이슈가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의 이제 당선 확률이 조금 올라가면서 트럼프의 트레이더라고 불리우는 관세 무역. 저는 이쪽 그 보복 무역의 두려움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달러와 금 그리고 코인 시장에 지금 강세가 돋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미국이 경기가 더 좋아져서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11월에 안 하거나 또는 이제 건너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힘입어서 가장 최근에는 지금 제가 금 ETF 쪽으로 이제 고객님들께 많이 안내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금이 최고가이고 또 금 한도는 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매수하기는 사실 조금 많이 오른 상태라 사실 주춤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슈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전쟁 이슈로 인해서 네, 저는 방산 관련 섹터를 저는 요즘에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홍스타님께 또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미국 지금 시장이에요. 미국을 볼 때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달러입니다. 근데 달러에 대한 지수를 제가 찾아보던 중에 굉장히 재밌는 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달러 스마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경기를 봤을 때 경기가 좌측은 좋지 않고 우측은 좋다라고 가정했을 때 달러는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반대로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경우에도 달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모이면서 스마일을 띄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달러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가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꿀팁인데 지금 이제 추워지죠. 그렇죠. 여름에는 혹시 어떤 거 쓰십니까? 여름에는 저는 에어컨 쓰시죠. 겨울에는 어떤 걸 쓸까요? 겨울에는 저는 난방을 쓰죠. 어떤 걸 쓰시는지 알까요? 난방을 하거나 우리가 냉방을 할 때 가장 큰 수요가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스를 씁니다. 가스요. 정말 간단해. 우리가 정말 쉽게 제가 국내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름 되기 전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 선풍기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여름 전에 그런 회사 사서 먹고 빠지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여름, 겨울 전, 가을 봄 이 시기에는 저는 천연가스가 굉장히 들썩거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에는
지금 엄청 춥죠. 그렇죠. 제가 대구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가 한국이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 미국은 빙하기가 옵니다. 너무 춥죠. 그러면 당연히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우리 연말까지 봤을 때는 천연가스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정말 이 뭐 거시적으로 보자면 지금 미국 대선 이슈도 물론 있지만 계속해서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강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리 경로가 있잖아요. 이게 미국이 그렇게 빠르게 큰 폭으로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짚어주셨네요. 좀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일단은 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뭐 연말정산 얘기를 들어가야 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실물 이전이 31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진짜?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나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두 분이 생각할 때 실물 이전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꼭 이거는 기억하자라는 것들을 좀 하나씩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분 연말정산 넘어가기 전에 네. 우선은 실물 이전 전에 이것만은 기억하자. 실물 이전 전에 저는 우선은 그 IIP 아까 첫 질문 사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가 퇴직금을 받은 IIP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또 크니까요. 맞아요. 수수료가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의 수수료가 지금 얼마인지 그 퍼센테이지를 먼저 알고 이동을 하시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수료를 줄이는 게 가장 좀 우리 같은 분들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홍스타님은 실물 이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맞습니다. 걸 가장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될까요?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이런 맞습니다. 질문. 저는 연금이라는 제도 특성상 회사의 네임밸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연금을 관리해주는 사람과의 케미가 너무 잘 맞아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특히 연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이제 업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나의 연금을 이제 1대1로 매칭해서 내 금융 비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연금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 저라고 저는 감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있는 우리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13월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는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 준비해야 되고 또 생각나는 연말정산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두 분의 의견은 벌써가 아니다. 벌써가 아니다? 해야 된다. 그래요? 맞습니다. 늘 근데 이게 매년 돌아오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까먹고 있다가 해야 되겠다. 늘 그런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보통 연말정산 그냥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자료 넘기고 그렇게 뭐 주고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홍스타님?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이제 급여를 받으실 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국세청에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 소득은 내가 직접 신고하고 계시죠? 저희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국세청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저희 회사에서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공제하고 줘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마다 소비도 다르고 부양가족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다 뭉쳐서 한 번에 다시 계산하는 게 연말정산인데요. 정말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 입장에서 근로자들이 신고를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세금을 안 내고 우리가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때문에 급여를 줄 때마다 일정액을 제외하고 주는 원천 징수를 하고 나중에 소비나 앞에 말씀드린 절세계좌 그리고 부양가족 이런 내용을 다 합쳐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더 많이 냈다 그럼 돌려줘야죠. 그게 바로 13월의 월급. 덜 냈으면 다시 차감해서 가는 13월의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 구조를 우리가 어디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있는 소득에 따른 기본 공제라는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소득 공제.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소득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급여가 좀 높으신 분들의 혜택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소득 공제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세금을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계산하는 덩어리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들어가는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에 대한 조금 자세한 구조는 제가 또 토스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소득공제 종료 유의할 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연말만 되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소득공제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랑 그리고 주택자금 소득공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많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네. 있습니다. 네. 부양가족 인적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 연령 요건에 적합한 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네. 이제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연령 요건은 직계 존속, 위로는 만 60세 이상, 그리고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은 없고요. 네. 소득 요건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종합 퇴직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쳐서 이제 1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해지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포함되는 양도소득에 이제 요즘에는 또 해외주식이 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포함되고 있는 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에 250만 원이 이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 과세가 되는데요. 그래서 250만 원까지는 이제 공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100만 원만 고려를 하시고 350만 원 언더로 수익이 이제 실현이 되면 네. 부양가족 공제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에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 공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절해? 네. 내 수익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잠깐만, 나 이렇게 되면은, 나 이거 안 되겠네? 네. 지금 빼야 되나? 뭐,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 네, 맞습니다. 기준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다음은? 번째, 네. 주택자금 소득 공제입니다. 이제 간단히 이제 요약해드리면 요즘 청약저축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청약저축을 납입하신 경우에는 올해 안에 본인은 이제 세대 주로 변경을 해야지만 청약저축 납입액의 이제 최대 한도가 96만 원, 네. 이렇게 40%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관심 있으신데요.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시고 있고 또 스스로에 대한 소비의 당위성을 찾아서 자꾸 소비를 하시는 항목입니다. 네, 내가 지금 카드를 긁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기 위해서 소비를 하시는 건데 이게 매우 착한 소비라고 약간의 착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과연 이게 무턱대고 계속 쓰면 다 되는 걸까요?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긴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내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서 구분해서 적게는 10%, 많게는 80%까지 공제를 곱해서 이제 소득공제가 됩니다. 요거는 약간 세부 사항이 조금 복잡해서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연말 11월 저희가 방송 때 좀 더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제 이 신용카드 공제는 내가 소비한 모든 금액을 바로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총 급여의 25%입니다. 즉 내가 이제 25%까지 사용된 금액은 공제 금액에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최저 사용 금액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금액으로 먼저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외에 초과되는 금액은 이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라는 뉴스 기사를 아마 많이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점을 좀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또 늘 기사를 보면 특히나 연말에는 신용카드가 낫다, 아니다, 체크카드를 써야 된다. 많잖아요. 헷갈렸는데. 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 외에 세액공제는 또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홍스타님? 네, 세액공제는 우리가 소득공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받는 세금에서 차감이 되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월세 총 3가지 공제가 있는데, 의료비 공제는 우리가 받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총 급여에서 3% 이상을 써야지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보면 연말정산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라.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모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제받는 전략과 그리고 소득이나 우리 부양가족 나이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살의 대학생 자녀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에서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22살 대학생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 간 의료비는 우리가 가지고 와서 내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는 한도까지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도. 네, 교육비.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어릴 때는 몰랐지만 뭔가 부모님이 많이 떼오라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가지고 와라, 학교 가서 이것도 받아와라. 그때는 몰랐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업무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내 교육비도 중요하지만 내 부양 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국내 그리고 해외까지 교육비의 16.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 공제가 돼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급식비. 우리 밥 먹을 때 지금은 요즘에 대부분 무료 급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라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 라떼를 좋아합니다. 라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급식비 영수증을 항상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살 때 의외로 그래서 제 친구들 교복을 살 때 엄청 좋은 거를 사는데 흔쾌히 사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교복? 네, 교복에 대한 교복 구입비나 그리고 본인의 학자금 대출, 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 내 이름으로 나와 있는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대학원 학비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대학원, 네, 학원도 당연히 맞습니다. 되는 거고 급식비, 맞습니다. 교복 뭐 이런 것까지 네, 좀 챙겨봐야 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게 의외로 안 되네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학연수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교육이 또 아니에요? 교육 그러면은? 안에서도 국내에서 하는 교육이 되고 어학연수비나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이 아닌 취학 전 아동이 아닌 애기들의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쪽 교육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 네, 맞습니다.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이제 월세를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안타깝게 아직도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받을 수 있는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건은 바로 이제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내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18.7%까지 세액 공제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서울권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평균 급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7천만 원이 넘는 분들 중에서도 나 월세 사는데 공제를 못 받아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우리가 앞서 강연 대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득 공제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집이 없는 난민이지 않습니까?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 워낙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주택 임차료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고서와 첨부 자료를 첨부해서 내용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저는 의외로 좀 전자기기를 잘 안 다루는 편이라서 직접 가는 편입니다. 직접 가서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현금 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작성해서 결국 신고하게 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좋다.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 월세 그냥 공제 안 되니까 그냥 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월세 금액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포함이 된다면 우리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이 공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홈택스가 진짜 뭐 많이들 사용하시고 맞아요. 그렇죠. 저도 사용하는데 여기서 대체로 다 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챙겨야 되는 게 다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항상 급하게 챙기시는 부분이 홈택스 클릭해서 냈는데 이거 왜 안 들어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급하게 이 담당자의 연락을 받아서 서류를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놓치시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복 구입 비용 증명서 받으셔야 되고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신생아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주민번호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민번호가 나온 다음에 병원을 통해서 서류를 받으시고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안경, 보청기 구입비 그리고 기부금 우리가 또 사회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기부를 해서 기부금 내역도 미리 연초에 준비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YHSO님이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되는 걸로 압니다. 네, 맞습니다. 취학 전 아동 제가 확인 말씀드린 부탁드린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10월 말로 향해서 후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12월 2달이에요.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죠? 새삼스럽게.
왜 그래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네.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챙길 수 있는 방법 좀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네, 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이제 9월 말이고 이제 10월 말이고 한 살 더 먹는 거죠, 네. 이제. 네. 실화네요. 네. 그래서 11월하고 12월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제 2달 동안 확실하게 지금 앞전에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린 거는 사실 소비에 관련된 거이지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입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이제 DC 계좌 있으신 경우에는 DC 계좌에 추가납 그리고 또 IRP에 입금할 수 있고 또 연금저축을 활용한 세액공제인데요. 이러한 연금 납입은 여러분들의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 그리고 연금저축 포함해서 IRP와 함께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신데요. 무려 이제 총 급여 기준에 따라서 지금 5,500만 원 이상이시면 13.2% 그리고 5,500만 원 이하이시면 16.5%의 이제 공제율로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10%는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지금 우리가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곳을 좀 확대를 해주시면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 네. 우리 밖에서 조금 확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계좌에 이제 아무래도 큰 장점이 이제 과거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연도에 납입금으로 이제 전환을 하셔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끔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또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금 계좌 사실 이제 IRP는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도 연금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납입 한도에 1,800만 원까지 입금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절세 계좌로도 운영이 가능하시고요. 예, 자녀분들이 이제 성장할 때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는 이제 두 가지의 절세 개념으로 챙겨주실 수가 있는 강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세 이연입니다. 즉 이제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에서 수익이 나게 되면 15.4% 정도의 이제 이자 배당 소득세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계좌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과세가 이연돼서 과세되지 않고 계속 수익까지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는 과세 이연의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주택청약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청년용 이 소득공제 장기펀드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우리 2015년도에 가입이 됐던 펀드인데요.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상품이 소멸돼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거는 또 해당이 되고. 근데 그것도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8천 정도의 소득 요건이 있는데 그런 소득 요건을 만족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납입을 하면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다님 하나 더 지금 맛있는 사관님이 선글라스도 안경이 포함되나요? 선글라스는 안 됩니다. 선글라스 안 돼요? 선글라스가 그거 도수 있는 건 안 돼요? 도수 있는 항목으로 그런 되는 거랬는데 패션 목적으로 되는 것들을 패션은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사 선생님이 안경인데 색 들어가 있는 거 많이 쓰고 다니셨거든요. 많죠. 맞습니다. 그건 선글라스인가요,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아, 이런 기준도 준비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따지려면 저희가 다음에는 또 아예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준비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도 다가오면 한 번 더 나와주셔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장님 오늘 뭐 거의 그래도 A to Z까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급여를 저희가 예로 들어서 8천만 원 정도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118만 원을 받고 싶다, 돌려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신용카드를 지금부터 얼마를 사용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는 2천만 원까지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한 다음에 1,500만 원, 1년에 3,500만 원을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11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500만 원까지 카드를 긁어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료비를 세액공제로 받으려면
필수 사용의 공제까지 다 받게 되면 올해 병원비로 960만 원이 공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2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프세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비가 아닌 저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한도는 바로 IRP 연금저축에 900만 원까지 넣으셔서 13.2% 한도로 돌려받으시게 되면 정확하게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3번을 선택을 하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비가 좀 많이 내년에 몰아서 할 것 같다. 예를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한번 긁으시는 이런 부분 전략도 한번 세우시는 것들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통한 세액공제는 좀 한계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축 투자를 통해서 또 대비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수익 노후 준비 이런 걸 좀 챙길 수 있는 부분들 오늘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연말로 다가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두 분이 아니 두 분 오늘 진짜 무슨 준비를 연예인 막 옷도 빠르게 갈아입으시고요. 네, 옷을 어떻게 이렇게 또 이쁜 옷을 갈아입어 주셨는데 뭐예요? 네, 네. 그러니까요. 화면으로 보니까 네, 너무 예쁘다. 네, 맞습니다. 뭐예요? 저희 또 NH투자증권이 이번에 애칭이 생겼습니다. 애칭이요? 네, NH투자증권 좀 길다고 느끼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셔서 바로 줄여서 N2. NH투자증권 네,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N2. 네, N2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좀 낯설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N2가 잘 모르시고 이제 그러셔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인데요. 좀 길어서 N2라고 요즘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실물 이전도 이제 곧 다음 주에 네, 오픈이 됩니다. 실물 이전 신청하시게 되면 한 기간이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무료 수수료와 그리고 매매 상품이 다양하고 실시간으로 매매 가능한 NH증권으로 네, 실물 이전 신청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번에 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네, 저희가 뭐 치킨 쿠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트 할인권 또는 이제 커피 마실 수 있는 쿠폰도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물 이전 신청 조금 이제 연기가 돼서 10월 31일. 네, 네, 이 부분 다시 공지 드리겠고 이전에 이제 소개해 주시고 나서 문의는 어떻게 좀 많아요? 사실 증권사들, 이 금융사들끼리는 지금 열기가 뜨거운데 맞아요. 실제 이제 소비하실 고객분들. 분들의 관심도 어떤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요.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제가 첫 번째 사례에서 조금 한 번만 더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좋아요. 네. 아까 그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이 IRP를 실물 이전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원하는 금융기관에 IRP 계좌 개설을 하시고 그 계좌에 입금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공계좌,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계좌가 이제 입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운영을 안 하는 계좌를 IRP 공계좌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공계좌 안에서만 그 원래 연금 개시 받았던 IRP 계좌를 이 실물 이전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특이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요. 이제 작년에 사실 이제 법인에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그럼 이제 디폴트 옵션이 보통은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별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다 금융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하고 계신 상품은 모두 매도해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그런 세세한 또 사항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미리 상담 받으시거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사연이었죠. 연금 난민님 다시 돌아가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매월 연금으로 이미 연금 개시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IRP 수수료가 너무 높다. 비싸다. 그러니까 실물 이전 이것도 가능하냐 이런 거였는데 그럼 결론은 가능하고요. 네. 무료 수수료 저희 나무 계좌를 어플로 이제 개설하시면 무료 수수료로 실물 이전을 연금 개시 받는 도중에도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바탕으로 연말정산도 꼼꼼하게 준비해 보시고 그렇죠. 또 실물 이전 네,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도 대비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누구보다 바쁜 출연자 두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홍스타님, 절세 위원님, 또 당분간 또 바쁘셔가지고 또 인사를 많이는 자주는 못 드린다고 했는데 끝 인사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스타님 먼저. 네, 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국밥같이 뜨뜻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온천이었는데 온천, 처음에는 국밥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둘 다 뜨뜻하잖아요. 네. 위원님, 네, 실물 이전 이제 곧 개발이 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NH증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1544-6060으로 연락 주시면 문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찬호 차장님, 강미연 어드바이저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N2 귀엽네요. N2 귀엽고 두 분은 더 귀여워요. 맞아. 후드티 입고 있는 모습이 저도 하나 좀 갖고 싶네요. 그런 가운데 지금 네. 코스피는 그래도 지수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13% 지금 약보합이고요. 코스닥은 0.8%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1% 후반 2%대 하락 이어가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사실 있어요. 장 초반에 네.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았는데 상승 반전에서 지금 1%대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뭐 채팅창에도 말씀해 주신 종목이죠. 고려아연 지금 29% 이상 상한가에 그러니까요. 네, 지금 도달해 있는 네. 상황이고 역시 아파트 열기 대단하네요. 왜요? 네, YG 플러스가 오늘도 올라가는데 13% 아니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뮤직비디오가 네. 1억 1억 뷰가 뷰. 벌써 돌파했다고 하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중독성 때문에 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1억 뷰 중에 제가 누른 것도 좀 포함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봤거든요. 네. 제가 누른 것도 재무가 누른 것도 꽤나 들어갑니다. 저도 짤 계속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양 시장이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은 많이 줄여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낸 것,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낸 것에 비해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미장보다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오늘 실적이 현대차도 공개가 되고 LG전자 굵직한 곳들이 좀 되니까 이것도 저희한테 또 재료로서 잘 쓰여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상담도 도와드리고 시장에 대한 고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이 시간에 함께해 주세요. 10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